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통업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통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성공의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액이 60조를 넘어서면서 유통산업의 판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국내 유통산업의 시장 규모, 업태별 현황, 해외 유통통계, 글로벌 기업 정보 등을 수록한 2018년 유통산업 통계집을 발간했는데요. 이러한 통계집에 따르면 2017년도 무점포 판매액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6년과 대비죠. 2017년도에는 13.3%가 증가한 6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방문 및 배달 소매를 합친 무점포 판매액은 2015년도 매출액이 46조 7천억 원, 2016년도에는 54조 원 등 매년 이러한 유통산업의 10%씩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7년도에는 60조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편의점도 약진을 좀 했네요. 지난해 편의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1%가 증가한 2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대비 2.0%가 떨어진 백화점 매출액은 29조 3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1.7%가 늘어난 33조 8천억 원, 슈퍼마켓은 2.4%가 증가한 45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말 기준에서요, 국내 유통산업의 사업체 수는 102만 개입니다. 제조업 포함해서 전체 산업 사업체 수 402만 개 대비 25.5%로 단일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의 사업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통산업의 종사자 수는 316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 2159만 명 중 14.6%를 차지했는데요. 제조업이 412만 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159만 명 중에서 제조업은 412만 명에 종사하고요.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16만 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되면 사업체 수 비중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 그런데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반증합니까? 영세업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중 유통산업 비중은 미국이 19.4%, 일본이 24.3%였고요. 전체 종사자 중 유통산업 비중은 미국이 17.6%, 일본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지난해 127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 전체가 1730억 원의 7.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전체 1730조 원 중 무려 유통산업이 127조니까 7.4%, 미국은 11.8%,
일본은 13.7%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게 유통산업의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그런 통계집 자료에 의하니까요, 세계 유통업체 상위 250개 소매 기업 현황이 담겨져 있는데요, 딜로이트 컨설팅이 발표한 2016년도 기준입니다. 2년 전 기준이죠. 세계 1위가 유통기업은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는 직접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직접 물건을 골라서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원들이 많이 없고요. 월마트가 1위였고요. 이어서 코스트코, 미국의 크로거, 독일의 슈와즈 클럽 들어보셨죠? 미국의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미국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마존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통기업의 1위는 미국의 월마트지요, 월마트. 그런데 세계 250개 기업 중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6개 기업이 들어갔네요. 롯데쇼핑,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롯데쇼핑이 40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높았고, 이마트가 84위네요. 홈플러스가 143위, GS 리테일은 161위, 이랜드월드가 177위, BGF 리테일이 215위 등 우리나라는 6개 기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조사팀장은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형 기술과 소비 패턴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래형 기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많은 시장에 패러다임이 올 것입니다. 미래형 기술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영업자들도 이노베이션, 혁신과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통해서 유통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통산업에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거나 이런 가정에서 점포 없이 무점포에서도 온라인상을 통해서 유통산업을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아주 멋있는 무슨 사무실을 두고 유통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 전략과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변화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만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미래의 기술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빨리 트렌드를 읽어야 자영업자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광고 전략과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자영업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미래형 이런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 4, 5년 뒤에는 7,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1억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미래형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성세대이던
또는 우리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간에 이러한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미래의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참 많은 세상에 그러한 개편이 온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이노베이션, 개혁을 해야만이 이 지구촌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우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시장을 개발하고 요즘은요 미장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미장원들도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지역에 이런 게 유행이랍니다. 유아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전후로 한 유아 3세, 4세, 6세 이하 아이들만 전문 미용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